부천에서 방구할 땐 이방사. 네, 개정된 상가 임대차법부터 한번 네. 자연스럽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일단은 저희가 지금 띄워드린 이 자료는 법제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도 네. 국민 누구나 다운받아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예요. 궁금하시면은 이 자료는 법제처 사이트 가서 직접 받아서 보셔도 됩니다. 네, 김희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이 내용을 전부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다 싶은 부분들만 네, 좀 찝어가지고 네.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네, 뭐 한번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약칭은 상가 임대차법. 2018년 10월 작년 10월에 네. 이제 시행을 작년 10월에 하는 법이네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이면 꽤 지났는데 네. 아직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헷갈려하시고 네. 사실 저도 많이 헷갈려요. 저도 잘 현업에서 일하는 저조차도 팀장님도 헷갈리시나요? 항상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어렵나요? 내용이 어려워요? 네, 일단 보시면은 네, 법적인 부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민법에 애매한 네. 부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말이 아니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하지 않니한다. 네, 그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자, 그럼 어떤 말장난들이 들어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조 목적. 이 법은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슨 뜻이죠? 그냥 네.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네. 어렵지만 한 줄 요약. 네. 임차인을 보호하는 임차인을 법. 보호하는 법이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제 만들었고요. 적용 범위 보겠습니다. 2조. 적용 범위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네.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이다. 여기 이제 지역별로 좀 다르거든요. 네. 그 표 하나. 네, 표를 한번 띄워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표를 띄워봤습니다. 뭐 서울특별시, 네, 과밀 억제권, 네. 부산, 뭐. 여기 이천 저희가 있는 이천은 어디예요? 여기서? 이쪽에는 지금 일단은 안 나왔는데 이게 네. 환산 보증금 금액이에요. 환산 보증금 금액,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증금 적용 범위. 보증금 적용 범위, 네, 요거는 이제 최우선 변제 금액이. 최우선 변제. 네. 지금 뭐 서울특별시 이제 큰 도시일수록 금액들이 높고요. 네, 임대가나 이제 보증금이 높다 보니까 환산 보증금 금액도 이제 높게 이제 적용이 돼 있고요. 네,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밖의 지역으로 네. 지금 환산 보증금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에요. 요 보증금이랑 월세를 이제 환산 보증금으로 계산했을 때 네. 2억 7천 이하가 돼야 되고 음, 보증금은 3천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음, 3천만 원까지 안에 들어왔을 때 최우선 변제 금액은 이제 1,000만 원이다. 밑에 보시면 이제 환산 보증금 계산법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이 이제 3천만 원 이하 2천의 경우 2천만 원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월세 곱하기 100 하면 이제 4,500만 원이죠. 이제 보증금이랑 더했을 때 환산 보증금은 6,500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보증금 월세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네. 요 앞에 두 가지가 적용이 돼 있으면 그 최우선 변제 금액이 이제 1,0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이런 비슷한 법이 네, 있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 네.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진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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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네. 저기 이제 3조에 보시면 대항력을 갖추셔야 돼요. 대항력. 네. 3조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는 이제 방법은 조건이 있죠. 네. 네.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고 나서 네. 그 다음 날부터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7일이죠. 네. 오늘 사업자 등록증을 내가 했다. 신청을 했다. 그러면은 8일부터 네, 12시 00시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생기고요. 그리고
4조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 네.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네. 음. 세무서에 가서 각종 뭐 서류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작성하셔야 되고요. 아, 주택도 확정일자 받는데 상가도 확정일자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임대차 계약서 들고 관할 세무서 2000이면 2000 그렇죠. 세무서 가서 도장 꽝 찍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4조, 5조 네. 보증금의 회수. 네. 이것도 이제 좀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만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 3조, 4조 요건을 네. 모두 갖춰야 보증금 회수에 이제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주택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보호를 받죠, 법적으로.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확정일자를 받는 상가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내용이네요. 돌아가서 그 네. 상가 임대차에서는 바뀌었잖아요, 법이. 네. 얘가 궁극적으로 단순하게 한 두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단순하게 왜 바뀐 거예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네. 여기 기존 이제 상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이제 변경을 한 게 이제 가장 큰 그러면은 핵심이거든요.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한 건 결국은 임차인한테 유리한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상가를 창업하게 되면은 네. 시설이라든가 네. 기존의 이제 권리금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많이 네. 주고 들어가는데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상당히 짧다고 느낀 거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10년으로 네. 이제 계약갱신을 하게끔 네. 이제 법안이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네. 이런 조금 지방권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겠지만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권리금만 해도 뭐 3억, 5억 막 이 정도씩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설 투자금도 평수가 이제 크다 보면은 네. 창업하는데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창업 금액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네. 5년이라는 기간이 생각보다 이제 길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이제 피해 사례가 많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된 법이 이제 10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개정이 된 게 이제 좋은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까 저희 해보셨어요? 장사 지금 우리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장사. 이것도 장사지? 예, 어떻게 보면 소규모니까 네. 장사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11명의 직원이 있으니까 이제 사업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제가 부동산을 15년 했잖아요. 네. 이게 10년을 하니까 그다음부터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5년 동안 장사해서 내쫓기면 이 장사라는 건 위치 바꾸면 솔직히 되게 힘들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인지도를 쌓아야 되니까. 왜냐면 내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맨날 다니는 길이잖아요. 옆에 가게가 바뀌어도 안 보인대요. 저 가게가 언제 생겼지? 이게 한 6개월 정도 오픈이 돼서 눈에 익고 한 3년 정도 돼야지 단골이 생기고 이제 5년 지나면 이제 할만해지는 건데 이제 막 할만해지는 건데 나가. 이러면 진짜 이게 시설비를 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업권을 어디 가서 새로 해야 되니까 진짜 이게 10년 이상 해야지 다른 데로 이동해도 이 손님이 따라온대요. 그 악덕 건물주 만나면 네. 5년 이제 초과했어요. 그러면 네. 내쫓을 수가 있잖아요. 네.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순댓국집 뭐 식당이 있었는데 네. 5년 동안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식 뭐 아들이나 딸이 네. 할 게 없어서 네. 임차인을 쫓아내고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난 실제 봤어요. 봤어요? 저는 15년 했잖아요. 이천에서? 몇 집 봤어요. 아 실제로 많구나. 이게 보면은 이상하게 건물주분들 자식이 이렇게 좀 한량이 특별한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이게 특별히 왜냐면 이거 있잖아요. 임대료만으로도 막 1,000만 원씩 버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건물주 아들이야. 그러면 직장 생활이 조금 부모님이 봤을 때는 현찮은 거죠. 직장 생활에서 500, 400 받아도 자기가 임대인으로서 사업을 해보니까 그게 더 낫잖아요. 편한데. 예를 들어서 내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는데 한 달에 2,000만 원씩 번대 걔가. 근데 내 아들은 어디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500밖에 못 벌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바로 내보내고 거기다가 그냥 다른 분들은 커피숍을 차려주는 거죠. 아들한테.
그러면 아들이 망해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권리금 있잖아요. 아, 목이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받아서 나오니까. 그래서 부자 되시는 임대인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5년 예를 들어서 임대차 기간이 5년 동안 보장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면 권리금을 챙기지 못하고 나간 임차인도 실제로 많죠. 이- 그래서 이 법이 생긴 거죠. 실제로 이 법을 모르고도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이 법이 있다고 해서 이 법으로 너무 임대인을 겁박하면 안 돼요. 결국 임대인이 아 10년 있다 결국 나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지. 그 내가- 대신에 네. 10년 이내에 어쨌든 권리금을 빨리 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어쨌든 5년에서 10년 그래서 자기 단골을 만들어요. 두 배로 늘어난 거죠. 자기가 이동을 해도 고객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영향력을 만들거나 아니면 건물주가 나를 굉장히 우량 임차인으로 생각해서 건물주가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야죠. 내가 나가면 건물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굉장히 우량 임차인이 건물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렇죠. 네. 우량 업종이 있죠. 네. 선호하는 업종들. 네, 저희 사무실 자리만 해도 몇 번 망한 자리예요 여기가. 생선집, 밥집 이 자리가. 근데 저희 사무실이 와서 살려놨잖아요. 그렇죠. 그 건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예. 저희는 건물주랑 엄청 사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이가 좋아서 이런 거 걱정을 안 하고 잘 하고 있죠. 맞습니다. 10조 한번 읽어볼게요. 네. 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네.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당한 사유 없이. 네. 그러니까 10년을 보장해라. 그 대신 그 월세는 서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요거 협의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도 3개월에서 6개월로 네.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원래 3개월 전부터 했어요? 3개월. 근데 6개월 전부터 이제 네.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사를 더 할까 네. 말까 이 각을 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약간 우량 임차인한테 좋은 조건이죠. 왜냐면 장사가 안 되는 그러네. 집들은 빨리 나가고 싶죠. 그렇죠. 장사가 안 되고 망하는 집들은.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오래 하고 싶잖아요. 오래 하고 싶죠. 예, 적정 임대료 해서 장사를 오래 해야 되니까. 그럼 요거 보니까 좀 궁금한 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대요. 네. 정당한 사유가 뭐예요? 너무 여기 애매한데. 이제 보시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네. 이제 연체하시면 안 돼요. 3기? 네. 그러면 이번 달, 달 내고 다음 달 못 내고 다음 달은 내고 다음 달은 내고 그러니까 합쳐서 3개월이에요. 합 3개월 네. 계약 기간 내 합 네. 3개월. 네. 그거를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고의적으로 네.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은 지켜주지 않겠다 이거죠. 네. 음. 그리고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내가 요 미용실 업종으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다른 불법 업종을 사용한 거야. 이러면 여기 또 해당 사유가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뭐 불법 증축할 수도 있고. 아 마음대로 개조하는 거 네, 내부를 네, 임대인 동의 없이. 막.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하다가 장사가 좀 현찮으면 박종 과장님한테 임대를 놓는 거. 전대차? 네, 전대차도 아. 동의 없이. 그것도 이제 다 밑에 나오거든요. 그거 다 동의 받고 해야 되거든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요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제 보상을 제공해 놓고 또 별도의 계약갱신을 또 요구한 거예요. 합의해서 일부 보상을 해주고 만료시에 나가기로 했는데 다시 이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거죠. 조건이 바뀌어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사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전대의 정확한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대. 전대가 뭐냐면 내가 네. 얻어서 내가 임대인의 건의를 받아서 임대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네. 다른 임차인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걸 전대라고.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음. 왜 문제가 되냐면 계약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에 100에 계약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전세 6,000에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그럼 중간에 얼마가 떠요? 5천. 5,000이 뜨잖아요. 내가 날라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네. 그럼 5천 먹고 날르. 네, 내가 망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 돈을 이 사람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전대는 예. 되게 위험한. 그래서 전대로 거예요. 들어가시는 분들도 어떤 걸 받아야 된다? 허락?
임대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동의서. 그러면 임대인이 책임을 지죠. 그렇죠. 와, 임대인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네, 전대가. 그러니까 임대인은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안 얻으면 임대인이 책임지지 않는 거죠. 그럼 리스크가 없죠. 그러네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사례가 꽤 많아요. 이천도 있었어요? 이천도 있고 전국적으로 다 많아요. 아, 그런 사례가. 그래서 그게 실제로 문제가 돼서 이제 문의가 많이 와요, 저한테. 네, 제 최근에 같이 상가답사 갔다가 네. 예, 문의를 받은 걸 들었어요. 길바닥에서 30분 동안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대에 대한 상담을 예. 해드렸구나. 이천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네. 골치 아파요, 그거. 5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고의로 막 건물을 훼손한 거죠, 내부를. 그럼 당연히 네. 정당한 사유가 되겠고. 그러니까 임대인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 돼요. 네. 임차인도 임대인을 잘 만나야 돼요. 서로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서로 쌍방 이렇게 쌍생하는 거지. 이제는 가불로는 안 돼요. 맞아요. 왜냐면 임차인 또라이만 임차인이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사람 만나면 어떤 임차인이 있냐면, 이것도 제가 실제 사례 실제 원주에서 있던 일인데요. 건물주예요, 내가. 네.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음. 근데 500에 30에 1층 상가를 얻었어, 나한테. 530에. 멀쩡해. 그래서 오케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맨날 쓰레기를 주워다가 가게다 놓는 거예요. 임차인이? 네.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창고가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와. 1년 동안. 왜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매일같이 쓰레기 하는 거. 상습범. 상습범? 네. 상권 죽이기? 네, 상습범. 상권 죽이기? 고의적인 임차인. 돈 받고 네. 나가려고. 네. 돈 받고 그래서 돈을 청구하는 거야. 와. 530에 들어왔는데 2천만 원 내놔. 왜? 2천만 원은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가 있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근거 없어요. 그거 없어요. 아, 내가 이 꼬장 피우고 있는데 네. 2천만 원 주고 근데 나갈게. 주변 상가들이 임대인을 압박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라고? 네. 임차인이고 건물주고 그 임대인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상한 임차인을 들여가지고 상권을 죽이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고생해서 내보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끔찍하다. 법으로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완전 무대 보니까 뭐 법으로도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법으로 버티면 막 6개월, 1년 버티잖아요. 네. 근데 장사는 한 달이잖아요. 거기에 끔찍하네. 죽는 거예요. 시간 갱세이에. 근데 그 사람이 상습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뜯어냈던 사람. 이거 뭐 지금 보시고 악용하실 분 없겠지만 사실 네. 이런 방법 써도 지금도 맥히나요? 궁금해서.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지만 오. 그런 임차인 만나면 진짜 네. 어우, 답이 없네 그냥 그냥. 스트레스가 네. 장난이 그러니까 아니죠. 이 답이 에피소드 보면요, 별의별 에피소드가 되게 많아요.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네. 나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무슨 뜻이에요? 요거는 네, 저도 정확히는 이해 안 되지만 네, 제가 이제 글을 봤을 때는 그 건물이 일부가 좀 허가상으로 없어졌다 그래야 되나? 그 면적이 손실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럴 경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이제 임차인은 임대인이 어떤 공간을 만들어놨을 때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제 불법이니까 철거당할 경우도 있고요.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속인 거죠. 본의 아니게 임대인이 속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면적에 불법 증축한 면적이 네, 포함돼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멸실이 아니라 네,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사용 목적. 사용 목적. 임차인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인데 그냥 무턱대고 이거 누들 다 보여줬는데 나는 사용 목적을 달성 못했어요. 이러면은 인정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변화. 그 변화를 멸실로 보는 거죠. 공부상의 변화라든가 네. 여러 가지.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 그걸 멸실로 보는 거예요. 네. 7번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말 어렵다. 진짜. 읽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 가. 예전에 이런 거 이거 많았어요. 임차인 쫓아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네. 건물 재건축한다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건축할 거니까 예, 올 그리고- 리모델링 할 거니까 그리고 나가라. 소유권 이전됐을 때 소유권은 임차권에 우선한다.
소유권 이전할 때? 예, 법이 그런 물권법이라고 네. 소유권은 임대법에 우선한다 해가지고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와, 그래서 임차인이 많이 불리했거든요. 엄청 불리한데? 예. 그냥 쫓겨나는 거네요. 네, 그런 거를 이제 보완을 여기서 이 법이 많이 보완을 그런 걸 한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봐도 네. 이제 철거나 뭐 재건축할 구체적인 그런 증명할 자료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네, 근데 그걸 됐다는 증명을 내용이죠. 안 하고 네, 그냥 뻥을 치는 거. 뻥카. 근데 옛날엔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다 협의해야 된대요. 그거를 임차인이랑 협의하게끔 돼 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수인이 네. 임차인 협의 없이 임대인이랑만 협의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도인이랑만 협의해가지고 그 건물을 계약을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거나 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한다 이거는 이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그 당시에 계약 당시에 임차인이랑도 협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3번 조항이 그거에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을 한 경우. 근데 막 진짜 건물이 무너질 것 같으면 빨리 보수해야 되잖아요. 노후 건물이면. 예. 막 이 건물이 40년, 50년 돼가지고 막 무너져. 쓰러질라. 아니면 임차인 받아도 막 물이 막 퍽퍽퍽 새. 근데 네. 이거를 임차인 내보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우길 수도 있잖아. 돈을 나가겠다. 목적으로. 그러네. 아까 걔처럼. 네. 나 안 나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1층에 하자가 계속 생기는데 2층 임차인이 안 나가주면 어떡해요? 2층을 뜯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뜯어내는 것도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문 안 열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내 집은 괜찮아.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문을 어. 열고 딱 들어가서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협조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이게 조항이 있는 8번.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네.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거 진짜 애매하다 이것도. 그냥 애매한 거 투성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그거 뭐냐면 네. 그 요구하는 네. 당사자가 사실관계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면 네. 인정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네. 간단하게 말해서. 너 혼자 우기지 말라. 네.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10년으로 2배로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이 유리한 포인트죠. 자, 권리금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설명이.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권리금 10조. 10조의 사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신규 임차인한테 네.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네. 그걸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대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특이하게 그거 많이 넣잖아요. 임대인들이 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네. 많이 넣어요. 네, 그거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네, 같아요. 특약 사항에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네. 라는 이 말의 의미. 특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권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잘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저 내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불리한 게 아니라 네. 임대인에게만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약간 애매한 질문 내가 갑자기 떠올라서 임차인이 세입자를 못 구했어. 임차인이 못 구해요. 그래서 임대인이 구해다 줬어.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해다 줬어. 네. 그러면서 너 권리금 받지 마.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데려와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네. 받지 마. 네. 어떻게 할까요? 안 받으면 되죠. 근데 이거는 아니면- 법적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임차인은 난 받을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게를 빨리 빼고 싶으면 이제 선택 사항이죠. 가게를 빨리 빼고 싶으면 내 권리금 포기하고 가게를 빨리 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네. 건데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누가 구해주는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규 임차인한테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는. 배경이 어떻든 간에. 네. 그렇죠.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근데 이제 그 임차인이 나 그러면은 안 들어와 이러면 네. 자기가 새로운 임차인 구해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계약 기간 안에. 그치. 그 계약 기간 남았을 때 빨리 받고 나가야죠. 네네. 안 그러면 쫓겨날 수가 있죠. 네. 자, 근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래 나와요.
사유가 많아요. 사유가 너무 많아요. 사유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저희가 다 짚지 않을게요. 네. 자,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근데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연체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이잖아요. 계약을 어긴 거니까. 근데 계약을 3번이나 어긴 거예요. 세 달치를 어겼으니까. 자, 11조. 호호님 안녕하세요. 차임 등의 안녕하세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권. 요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월세를 올린다는 내용이거든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근데 그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준이. 이게 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난 10년보다 이게 더 싫을 것 같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죠. 근데 어쨌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은 연 5%예요. 네. 예, 기존에 9%였어요. 9%. 아, 그걸 말해야지. 네. 아, 기존에 증액이 9%였는데 있으면 5%로 네. 더 줄인 거예요? 네, 네, 요거는 내가 쓴 건데 임대인들이 설명드리려고. 속상하겠죠. 이거는 기존에 연 9% 인상이 가능했었는데 네. 현행은 연 5%로 개정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보증금에서 5%, 월세에서 5%예요. 아, 그러면은 보증금도 올리고 월세도 올릴 수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음, 보증금 월세 합쳐서 음. 이제 따지게 되면 약 6% 정도. 보통 그걸로 하죠. 저기 환산법으로 네. 해가지고 합쳐서 보증금을 올려버리죠. 별도로 올리지 않기 때문에 월세에서 좀 보증금만큼 약간 더 올려서 음.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그게 한 6% 정도 네. 된다. 그리고 이게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을 인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될 그렇구나. 때는 이건 이렇게 네. 제한이 되는 네. 거고 네. 협의가 될 때는 더 올릴 수도 있다. 그럼요. 그리고 역으로 줄일 수도 있나요? 네, 줄일 수도 있습니다. 네. 왜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뭐 은행 금리가 대출 금리가 높거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네. 이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줄이면 다시 원래대로 올라가기까지 연 5%씩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어요. 네. 근데 아까 이제 협의하에 이제 5% 이상도 가능하다고 한 게 이유가 뭐냐면 주변 상권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네. 기존보다 2배 이상 월세가 올라가고 이런 상권인데 임차인이 기존 임대료만 계속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뭐 임차인은 굳이 협의를 안 하고 정액제로만 올려도 되는데 장기 임대가 그러면 또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에게 임차인도 맞춰줘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네. 뭐 너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네. 적당히 맞춰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동업자다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상호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좀 장사 잘 될 수 있게 도와주고 맞아요.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건물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렇게 서로 윈윈했으면 좋겠어요. 증액이 있으면 1년 오늘 안준호 과장님께서 좋은 질문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네. 네. 빵빵 질문 아주 좋은데요. 빵빵 날려주고 계세요. 자, 쭉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제 20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저 처음 들어봐요. 네, 이제 요게 생긴다고 하네요. 2019년 4월 17일부터. 별게 다 생기네. 자, 포인트로 빨간색 돼 있는 다음에 읽어볼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를 둔다. 저런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 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 뭐지? 주택에서 그 시설 쪽에 하자 부분 또 이런처럼 분쟁 네. 조정 위원회가 있어요. 네. 네. 하자라는 것 자체도 정의가 없잖아요. 네. 어디까지가 하자인가. 그렇죠. 구입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하자 아니냐 저것도 하자 아니냐 이러는데 네. 그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냐?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에 관한 분쟁. 법으로 5%를 지정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생기나요? 생기죠. 생기죠. 어떻게 생겨요? 5%까지. 더 받고 싶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인이 나는 50만 원 받고 있는데 여기서 100만 원을 받고 있어.
그러면 내 임차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100만 원으로 올려줘. 왜냐 그런 게 근데 법에 너무 시세 차익보다 쌀 경우에는 인정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분쟁이 충분히 생길 수가 근데 있네. 부동산은 특이한 게 뭐냐면 다 똑같은 상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해서 임대가가 다를 수 있어요. 뭔가 하나라도 틀릴 거 아니에요. 예. 하물며 빛이 들어오는 양이 조금이라도 다를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옆인데 뭔가 달라요. 네. 그렇겠지? 예, 완전 똑같기가 좀 힘들어요. 그 상가에서도 이 로데오 거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쭉 있으면은 네. 이쪽이랑 이쪽이랑 가격이 달라요. 아. 업종에 혼합. 따라서. 네. 옷가게 업종이 햇빛을 많이 들어오는 데를 싫어해요. 맞아. 왜요? 색이 바라니까. 옷 색이 바라니까. 맞아. 그런 것도 차이가 있어. 그래서 뭐 보증금 증감에 관해서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이거는 뭐 왜 생길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년 정해졌잖아요. 지금 법 개정돼서 네. 10년까지는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어쨌든 계약 연장도 하고 계속 있을 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제 재계약서를 안 썼을 때 네. 이제 묵시적 갱신으로 서로 이제 갔을 때 그런 묵시적 부분- 갱신? 네. 주택에는 묵시적 갱신이 네. 있잖아요. 네. 네. 상가에도 있어요? 네, 상가에도 있습니다. 네. 주택은 이제 존속 기간이 2년이지만 상가는 1년. 그렇죠. 네. 묵시적 갱신이 네. 주택에도 있는데 상가에도 묵시적 네. 갱신이 그러니까 있군요. 묵시적 갱신이 됐다 안 됐다라는 걸 가지고서 음. 서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주택이랑 뭐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러게요. 네. 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이제 해지를 통고할 수 없고 음.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하지만 3개월 뒤에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서로 어렵다. 급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급하거나 임차인이 그쵸. 급하거나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임차인이랑 통화를 했어. 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줬어. 음. 임대인이. 네. 그래서 뭐 권리금 협의도 다 됐어. 네. 근데 막상 계약을 하니까 임차인이 말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어떻게? 안 싫다고? 네. 일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왜냐면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임대인이 받잖아요, 보통. 임차인한테 가지 않고. 그러네. 제가 그렇게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와. 제 그러니까 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제가 6개월 동안 막걸리 따라줬어요. 아침 9시마다 제가 찾아갔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매수인이 제 계약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매수인이 그 건물을 사기 전에 임차인이 퇴거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2달이나 석 달 안에 퇴거하는 조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도인이 임차인한테 전화해서 내가 상당 기간 3개월하고 내가 얼마의 돈을 줄 테니까 나가달라고 해서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그달 술 먹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계약서 쓰고 나 계약서 썼으니까 그렇게 해줘 그러면서 이제 돈을 주잖아요. 네. 계약금 받았으니까 이제 너도 가게 구해야 되니까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나 안 나갈 건데? 갑자기.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돈 더 줬어요. 돈 더 줬다고요? 네. 권리금을 받아서 나간 거네. 권리금을 네. 좀 더 받아서 네. 나간 거네. 와. 그 임대인이 울면서 거의 10년치 월세를 날렸다 그랬어요. 걔 10년치 월세 준 거를 다 똔똔이 됐다. 걔한테 월세 받은 걸 걔가 다 받아 나갔다고. 진짜 나빴다. 네. 근데 그거 법으로 어떻게 안 돼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법으로 할 만한 기간이 안 되죠. 왜냐면 왜 그러냐. 매수인과 약속한 기간이 있잖아요. 매수인의 계약금이 더 크잖아요. 매수인의 손해배상금이 더 크고. 그 법에서 이겨도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이 되게 더 크기 때문에. 100. 네. 그러게요. 그래서 항상 임차인한테 통보할 때 네. 계약금을 넣어주고 빨리 넣어주고 그리고 증거를 남겨야 돼요. 문자나 네. 카톡이나 네, 뭔가 전화 녹음이나. 네, 뭔가 증거를 남겨야 된다. 뭐 임차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럴 수 있다. 네. 간단한 계약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나가기로 했다라는 뭐 사인이라도. 확인서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3번. 보증금 또는 임차 상가 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그렇죠. 보증금 반환. 네. 내어줄 보증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건물 네. 주인이. 네. 그럴 경우. 여기 있네요. 임차 상가 건물의 반환. 네. 그런 분쟁이. 그리고 상가 건물의 유지 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나 여기서 이거 보니까 갑자기 질문 하나 생각나.
임대차는 이제 상가 임대차는 이제 임차인이 들어가서 막 리모델링도 하고 인테리어 해가지고 막 꾸며놓잖아요. 나갈 때는 이제 원상복구 조항이 있잖아요. 항상 네. 원상복구의 그 기준이 어디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원상복구의 기준은 네. 최초 상태예요. 아예 그냥 내가 들어갈 때 최초의 상태. 만약에 상가 새 거에 들어갔을 때 완전 알몸이잖아요. 그 알몸 상태 그대로 다 벗겨내고 나가는 거네. 그렇죠. 네. 돈 엄청 많이 들겠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임대인이나 신규 임차인이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치. 그러니까 뭐 네. 깔끔하게 타일을 깔아줬다던가 뭐 네네. 벽면이 깔끔하면 네. 그대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나가는 완전 철거는 이제 많지 잘 안 않고 하고. 좀 일부 철거. 음. 이제 신규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싫어하는 구조물만 네.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분쟁이 생길 네. 수 있을 것 왜냐면 같아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만약에 신규 임차인을 자기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걸 자기 돈으로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철거비가 작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원상복구 비용이 드니까. 네. 권리금에 관한 분쟁 그쵸, 생길 수 있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뭐 여러 가지 분쟁을 해결한다는 내용이죠. 네. 요렇게까지가 저희가 오늘 법제처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었습니다. 네. 뭐 이거 말고도 자세히 들어가면은 엄청 많거든요. 근데 네. 그거를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때 상황에 맞게 네. 체크를 잘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아파트 학군과 함께 엮어서 네. 설명드리기로 하고 예시로 뭐 2천 거를 네. 저희는 2천에 있으니까 2천 걸 예시로 그럼 들어야겠죠. 다음 주 초청 강사는 누구 해야 되지? 뭐 한번 아파트.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네. 그 아무래도 여실장님들이 그렇죠. 오지 않으실까. 예. 좀 이쁜 우리 이주진 팀장보다 이쁜 여실장님으로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